최순실 씨의 최측근 차은택이 주도했던 사업 때문에 아시아 문화전당이 홀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되는 시국 선언의 열기는 광역 조직으로 통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순천만에서 국제미술제가 열립니다. 수준 높은 설치미술 작품이 생태와 어우러지는 미술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당초 약속했던 공익기부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왜 중요한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호남권 자벌드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습니다. 순천시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정치권을 상대로 예산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식부터 대통령 불참으로 홀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은택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서는 대통령의 태도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대통령의 행보를 짚어봤습니다. 단일 문화예술기관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로 탄생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식에는 중앙아시아 문화장관 등 해외 귀빈과 국내외 핵심 문화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참석을 여러 갈래로 촉구를 했었는데 뚜렷한 명분도 없이 또 대통령 일정이 이렇게 바쁜 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안 했어요. 반년 뒤 아시아 유럽 문화장관 회의가 전당에서 열리니 그때라도 올 거란 기대가 컸지만 역시 불참. 결론적으로 전당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반면 차은택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서는 대통령의 태도가 정반대였습니다. 문화창조 융합벨트 출범식, 문화창조 벤처단지 개소식, 문화창조 벤처단지 안에 있는 한식문화관 개관식, 한류문화복합단지 K컬처밸리 기공식, 문화가 있는 날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융복합 쇼케이스 3편 관람, 크고 작은 행사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가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거나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홍보합니다. 다른 산업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의 연금술입니다. 국책사업과 민관 합동사업에 대해 앞뒤가 바뀐 듯한 대통령의 행보가 조금씩 그 이면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각 지역별, 단체별 시국선언의 열기가 광역 단위의 조직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정권 퇴진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여수와 순천 광양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참여하는 개인이나 각 영역 단체를 중심으로 자체 집행위원회와 사무국 등을 구성하고 도 단위로 구성된 전남운동본부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운동본부는 내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공동으로 전남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한 뒤 오는 12일 서울 상경집회에 지역민들의 참여 열기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최근 불거진 비영리법인 설립 문제와 관련해 설립 방식이 인가제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허가제로 설립이 가능해 주무부서의 개입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민법 개정을 통해 인가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허가 기간이 하루 정도 소요됐지만 한국스포츠외교연구센터의 경우 2년이 넘게 걸리는 등 법인 허가 기간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순천시가 국제미술제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생태문화 수도를 향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높은 설치 미술 작품을 통해 생태와 자연,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미술축제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대형 설치 미술 작품들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 내 습지에는 조은필 작가의 깃털이 작품 연출을 모두 마쳤고 세 가지 인간의 정체성을 표현한 최평권 작가의 돌아가는 길과 한국 건축의 본질이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공간임을 의미하는 이승택 작가의 기와 입은 대지 등도 작품 연출 작업이 한창입니다. 또 이번 미술제에 참가하는 외국 작가들도 순천만 국가정원에 속속 도착해 본격적인 작품 전시를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18일 막을 올려 한 달 동안 열리는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는 낙원 유람을 주제로 세계 26개국 57명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예술제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에도 이상적인 낙원의 희망들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술제가 가지는 행사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미술제는 특히 자연과 예술, 인간이 한 공간에 어우러지면서 문화예술을 통한 순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악과 미술, 이러한 예술들이 순천에 더욱 더 가미가 돼서 명실상부한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교향악 축제에 이어 국제미술제라는 새로운 예술 영역을 통해 생태문화 도시를 향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순천시. 남도 문화허브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순천시의 전략이 이번 미술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지역 관광 리조트 업체들이 당초 시민들과 약속한 공익기부 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추진하려던 지역 공익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집중 취재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여수해상 케이블카. 이 업체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고도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지난해 벌어들인 매출액만 290억 원에 이릅니다. 케이블카 업체는 당초 여수시와 맺은 약정대로 올해 1월까지 매출액의 3%인 8억 3천만 원을 공익기부금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은 이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올해 분기당 기탁해야 할 3차례의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는 공익기부 조건으로 시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무상 제공하고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을 줬는데도 이제 와서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가 배려가 없었으면 지금 케이블카의 준공 승인도 떨어지지 않았을 건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은 처음부터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골프장과 호텔을 운영 중인 시티파크 리조트도 공익사업 약속을 지키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 준공과 함께 100억 원대 유수 호텔을 건립해 시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백지화된 지 오래입니다. 뒤늦게 법원이 2014년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1억 원씩 시에 변제하라고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고작 1억 원 납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시티파크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지역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 고시되는 특혜까지 있고서도 100억 원의 사회환원 약속은 물론 10억 원의 변제 결정까지 지키지 않는 것은 여수 시민을 우롱하고 기업의 신뢰성을 잃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관광업체들이 시에 기탁하는 기부금은 야간 경관 사업과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공익적인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이제라도 지역에서 벌어들인 기업 이윤을 약속대로 올바르게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추진 중인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 매장과 관련해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성명서에서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사회공헌 비용은 매출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현지 법인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시와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매출액의 3%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의 한 업체가 불우이웃 돕기 물품을 기증해 이웃사랑에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여수해양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쌀과 문구류 등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관련해 지역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부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이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연말 이웃 돕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남권 자벌드 관련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절반으로 삭감돼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천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관련 국비 60억 원 가운데 50%를 삭감한 29억 원만 반영해 예결위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나서 국회 예결위를 상대로 호남권 자벌드 적기 운영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자벌드는 해룡면 대안리 일원 2만 8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말 착공해 오는 2018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재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2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19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재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행자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특별법 제정 재촉구 결의안을 통해 제주 4.3 사건과 거창 양민학살 사건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순 사건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이 여수와 광양 지역을 방문해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사업 재편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주 장관은 여수 산단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선제적인 설비 조정과 기술 개발을 당부했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고부가 철강제와 경량 소재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주 장관은 권호준 회장을 면담한 뒤 광양제철소 고로 등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또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일당은 고령의 상인들이 있는 시골 구멍가게들을 노렸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컬러 복합기를 들고 모텔 출입구로 들어섭니다. 24살 박모 씨로 친구 오모 씨와 함께 위조 지폐를 만들기 위해 구입한 겁니다. 모텔에서 5만 원권 25장, 125만 원 상당을 복사한 이들은 서울과 전남 등 전국을 돌며 상가와 시장에서 사용했습니다. 아니 일하는 사람이 와서 담배 사러 온 줄 알았지. 돈도 이제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그냥 맞이거에다 그러고 그냥 받아버렸어요. 피의자들은 범행 전 이처럼 인적이 드문 시골 골목길의 영세 상가들을 미리 물색했습니다. 위조 방지용 은색 점선이나 홀로그램 등도 없이 단순히 종이에 복사된 가짜였지만 고령의 상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담배 등 저렴한 물건을 구입한 뒤 4만 원 이상의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25장 모두를 현금화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친구 사이고 해서 둘이 모의를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통화 위조와 위조 통화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 장도 전수교육관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17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장도교육관은 장도, 장을 품다라는 주제와 장도, 장으로 다가가다 등의 세부 콘텐츠로 공모 사업을 신청해 국비 3,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양 장도교육관은 이 사업비를 활용해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시민, 학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 강의와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0월 고용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고용률은 63.2%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 수도 95만 5천여 명으로 13,0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2.9%, 실업자 2만 8천여 명으로 고용률과 함께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고소득 전략 장목의 육성을 위해 176억 원을 투입합니다. 순천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176억 원을 투자해 오이와 미나리, 참다래, 복숭아, 유기농쌀 등 7개 품목의 고소득 전략 장목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육성 계획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소모성 자재나 사용률이 낮은 고가의 장비 지원을 배제하고 ICT 스마트팜 보급, 내재해형 하우스 등 인프라 구축과 기계, 장비 현대화, 수출 단지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본격 방제에 나섰습니다. 광양시의 경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340여 헥타르 산림 지역에 대해
주사 치료와 조림 사업, 목재 파쇄 등의 집중 방제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 지역은 지난 2010년 11월 첫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현재 광양읍을 비롯한 5개 면지역 등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정해 확산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고흥 금탑사의 비자나무 숲이 아름다운 숲에 선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최근 산림청 등이 공동 주최한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비자나무 숲이 공존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